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을 열면 매물 종이가 창문을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없던 풍경입니다. 사무소 대표는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리지만 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이웃 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전체가 조용합니다. 매물은 쌓이고 손님은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온 바로 그 강남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30평대 매물인데요. 호가보다 7억 낮게 내놨어요. 근데 문의가 없어요. 한 건도요. 이 한 문장이 지금 강남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 다음입니다. 7억을 깎아도 전화 한 통 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강남 이야기라는 것. 불과 2년 전만 해도 매물이 나오는 즉시 팔리던 바로 그 강남입니다. 당시에는 계약서를 먼저 쓰고 가격을 나중에 물어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7억을 손해보고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 가격이면 줄을 서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정반대입니다. 20년째 강남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온 55세 자영업자 김 씨는 요즘 밤잠을 못 잡니다.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지금 가진 아파트를 팔 때 세금이 수억 원 더 나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그날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팔자니 호가보다 7억을 낮춰야 겨우 매수자를 찾을 수 있고 버티자니 이자 부담에 세금 폭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아도 손해, 버텨도 손해인 구조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팔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당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남 불패를 믿고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들이 지금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남구 매물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꺾이지 않던 강남 집값이 결국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의 뒤에는 중동에서 날아온 충격이 숨어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강남 부동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10년, 20년을 버텨온 그 믿음에 왜 지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강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숫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0.16%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꼭 2년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KB 선도 아파트 오심지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상위 50개 대단지 아파트 가격을 묶어 만든 이 지수가 2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지수에 포함되는 단지들은 대부분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대형 브랜드 아파트들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심장부가 2년 만에 처음으로 거꾸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서초구도 송파구도 상승폭이 동시에 줄어들었습니다. 매물 현황을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강남구에 쌓인 아파트 매물은 10,000건에 육박합니다. 3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강남구 전체 매물이 3,000건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시장에 나온 물량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 매물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한 달 사이에 단지 안에만 10건 넘게 나왔는데 실제 계약은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는 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000건에서 6,000건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란 전쟁 전에는 3월에 1만 건을 넘길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이었습니다. 매물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사가는 사람은 절반 이하로 줄어버린 겁니다.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집주인들은 지금 이 시점에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5월 9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일반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 30평대 아파트를 팔 때 차익이 10억 원이라면 유예 기간 중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5월 9일 이후에는 중과 세율이 붙어 세금만 수억 원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이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는데 그 유예 기한이 이제 끝납니다. 시안에 쫓긴 다주택자들이 지금 동시에 매물을 던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 즉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가 108에서 96으로 12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간 건 2025년 2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100 아래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도 한 달 만에 6.8포인트 급락하며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졌고 수도권은 낙폭이 12.4포인트에 달했습니다. 강남 불패를 믿어온 시장의 심리가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다주택자 세금 문제는 사실 예고된 이야기였습니다. 5월 9일 유예 종료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다주택자들도 이 날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매물이 터져나오고 있는 걸까요? 세금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타이밍에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긴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그 충격이 어떻게 서울 강남까지 흘러들어왔는지 그 구조를 지금부터 뜯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란 전쟁이 강남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 금리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금리를 냉장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뜨거워지면 냉장고 온도를 낮춰서 식혀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너무 식으면 온도를 올려서 살려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 이 역할이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냉장고 온도를 어느 쪽으로도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 1,900조 원의 이자 부담이 한꺼번에 커져서 가계와 기업이 동시에 쓰러집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자극받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지금 물가는 이미 상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동결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냉장고가 고장난 순간 강남 부동산 시장의 온도 조절 장치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여기서 강남 부동산과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강남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 중 하나는 금리 인하 기대였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매수자가 늘면 집값이 오르거나 최소한 버팁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완전히 잡아버린 겁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물가 압력이 커지자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행도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한다고 밝히며 인하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하던 잠재 매수자들이 일제히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수요가 증발한 겁니다. 두 번째 압박은 대출 규제입니다. 정부는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강하게 틀어주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대부분이 이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 즉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보유자이거나 다른 자산을 팔아 마련한 사람으로 극도로 제한됩니다. 이 구조를 과일 가게에 빗대보겠습니다. 사과 한 박스가 100만 원인데 카드 결제를 막아버린 겁니다. 현금을 들고 온 손님만 살 수 있는 시장이 된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나머지는 처음부터 시장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자체를 타이트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출 한도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15억 원을 넘는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매수자 풀 자체가 극도로 좁아진 상태에서 매물만 3배로 늘어났으니 가격이 버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압박이 결정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보유세 현실화 신호를 강하게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보유세란 집을 팔지 않아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올라간다는 신호가 나오자 버티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팔지 않고 버티는 것 자체가 해마다 비용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를 놓아 이자를 충당하며 버티던 다주택자들마저 퇴로가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세금이 더 오르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심리와 5월 9일 양도세 유예 종료라는 시한이 맞물리면서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이란 전쟁이 금리를 묶고 대출 규제가 매수자를 지우고 세금 압박이 매물을 쏟아낸 구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강남을 향해 눌러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압박은 강남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강남 다주택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강남 아파트 한 채 없는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강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반드시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은 단순한 한 지역이 아닙니다. 강남 집값이 오르면 전국이 따라오르고 강남 집값이 꺾이면 전국이 눈치를 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심리적 기준점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두고 앵커 효과라고 부릅니다. 배를 묶어두는 닷처럼 강남 집값이
전국 부동산 가격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비강남 지역입니다. 강남 집값이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마포, 용산, 성동 등 비강남 핵심지 매수자들이 이제이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남이 버티지 못한다면 우리 동네도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심리가 퍼진 겁니다. 3월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이 5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남 급매 소식 나오고 나서 손님들이 뚝 끊겼어요. 강남이 저러면 여기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들 하더라고요. 강남에서 시작된 관망 심리가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한 달 만에 12.4포인트 급락하며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관망이란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래가 멈추고 가격 발견이 불가능해지며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전세 시장입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 세입자에게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매물을 내놓는 과정에서 전세를 끼고 있던 물건들도 동시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세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이란 전쟁발 고금리 상황에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때 목돈이 필요한 전세보다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가 자금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매물이 줄자 전세값은 오르고 세입자들은 월세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사는데 드는 비용은 올라가는 역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강남 입성을 꿈꿨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가장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강남 집값이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그런데 살 수가 없습니다. 15억 원 이상 대출 규제로 현금이 없으면 강남 아파트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급매물을 잡으려는 것도 현금 부자들 몫입니다. 실제로 강남 3구의 3월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1, 2월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급매물을 또 다른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아끼기 위해 받아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남은 다주택자들끼리 떠넘기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 실수요자들은 하락장에서도 진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건설 경기입니다. 강남 부동산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신규 분양 시장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2월 청약 경쟁률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11개 분양단지 가운데 5곳이 미달이었습니다. 건설 기성액이 2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자재 가격도 이런 전쟁발 유가 상승 여파로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짓는 비용은 올라가는데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 겹친 겁니다. 건설사들이 착공을 미루기 시작했고 이는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값이 지금 떨어져도 몇 년 뒤에는 공급이 막혀 다시 오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남 하나의 균열이 금융, 임대, 건설, 실수요 전체로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막으려 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는 세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습니다. 첫째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둘째는 보유세 현실화, 셋째는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카드를 하나씩 뜯어보면 탈출구가 하나씩 막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포장입니다. 그런데 진짜 효과는 따로 있습니다. 만기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대출을 끼고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갚을 돈이 없으면 팔아야 합니다. 팔려면 금매를 던져야 하고 금매가 쌓이면 가격은 더 내려갑니다. 여기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까지 대출 연장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을 활용하려면 전세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금매 폭탄을 더 키우고 전세 공급을 더 조이는 이중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카드, 보유세 현실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보유세 강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매물은 넘쳐나고 있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매물이 더 늘어날수록 가격은 더 빠르게 내려가고 하락 기대가 강해질수록 매수자들은 더 기다립니다.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은 없는 시장.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거래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호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간극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집니다. 지금 강남에서 호가보다 7억 낮게 팔리는 현상이 바로 이 거래 절벽의 초기 신호입니다. 세 번째 카드, 25조 원 전쟁 추경입니다. 오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공급망 지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25조 원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설이 생깁니다. 25조 원을 시장에 풀면 돈이 늘어나고 돈이 늘어나면 물가가 자극받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이미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까지 더해지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욱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금리가 묶일수록 부동산 시장의 매수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리려고 만든 추경이 부동산 시장의 출구를 하나도 막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결국 세 카드 모두 문제의 근본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진짜 원인은 이란 전쟁이 만들어낸 고유가 고금리고 환율의 삼중 압박입니다. 이 외부 충격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다주택자 규제도, 보유세 강화도, 추경도 시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감독원장도 총량적으로 정책 목표가 타이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인정했습니다. 금융권별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팔지도 버티지도 전세도 못 놓는 다주택자, 하락해도 살 수 없는 실수요자, 월세로 밀려나는 세입자. 이 세 그룹 모두가 같은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없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강남 부동산은 단순한 집값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남 집값이 흔들리면 은행의 담보 가치가 흔들리고 건설사의 수익이 줄어들고 내수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자산 가치가 줄어든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출퇴근길에 들르던 카페, 점심에 먹던 식당, 주말에 가던 마트의 매출이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계엄 사태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심리와 소비 심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남 부동산이 흔들릴 때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1970년대 오일 쇼크와 비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중동발 유가 충격이 전 세계를 덮쳤고 금리가 치솟았으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수출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원화 약세로 수출 기업의 실질이익이 줄어들고 있고 내수는 고물가로 이미 위축됐습니다. 당시에는 버팀목이 하나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수출도 내수도 부동산도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란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얹혔습니다. 시차만 다를 뿐 우리는 지금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지금 이 하락이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강남은 여전히 현금 부자들의 시장입니다. 다주택자라면 5월 9일 시한과 보유세 압박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가 오르는 현실을 이미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강남 집값 하락이 모두에게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뉴스에서는 집값이 떨어졌다는 사실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구조를 봐야 합니다. 떨어진 집값 앞에서 정작 아무도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이 구조가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남 불패 신화는 이번에도 결국 회복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번만큼은 진짜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